산불이 장기화되면서 도내에서도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복귀를 촉구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언급했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강풍도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지만 도내 많은 시군이 여전히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국내 전량 수입되는 대서양 연어를 동해에서 직접 기르기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 연구가 한창입니다. 산업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계 피해도 커져 지금까지 수백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성유관공사 영동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 20여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열흘 넘게 유조차를 세워둔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조차 운행 노조원들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유조차 분야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시간, 17시간 이상씩 계속 위험하게 졸음운전에 중앙선 넘어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정도 저희 너무 피로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은 무조건 안전운임제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물량을 출하하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흘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도내 산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시멘트의 도내 육로 출하량은 평상시 대비 69%로 누적 손실액은 33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출하량 감소로 인한 피해 금액은 운송 거부 초기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는 줄고 있지만은 여전히 누적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1,154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가 줄면서 도내 레미콘 생산업체의 가동률도 23%대로 떨어져 전체 4곳 가운데 한 곳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미콘 업체 가동 중단의 여파로 건설 현장 역시 30곳 이상 공사 중지와 작업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3곳의 저유소의 수송과 저장 기능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과 춘천 등지에서 주유소 7곳의 재고량이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이어 정유와 철강업계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언급하며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복귀를 촉구해 강대강 국면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일주일가량 지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까지 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은 껐지만 산림 0.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논두렁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100m 이내의 토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영농 부산물이라든지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에 블로키 허가를 통해서 사전에 제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산림보호법 시행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은 오늘까지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열흘 동안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더해지면 작은 불도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북부 동해안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달 25일 하룻밤 사이 고성과 강릉 등에서 3건의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708건, 이 가운데 74건, 10% 이상이 강원 지역 산불이었습니다. 10년 평균 25건이었던 강원 지역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만 37건으로 1.5배 늘었습니다. 과거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기후변화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눈이 적게 올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15일까지 중도개발공사 채무보증 2,050억 원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이 해결된다 해도 중도개발공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보증한 중도개발공사 채무 2,050억. 이 빚을 상환하기까지 강원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게 김진태 책임이냐, 최문순 책임이냐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 신뢰 회복을 위해 도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강원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직면한 난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시급한 건 중도개발공사가 주지 못한 하중도 공사대금 136억 원입니다. 이 공사에 20개가 넘는 지역업체가 참여했는데 2달째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줄도산 위기입니다. 강원도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줬지만 허탕친 업체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자금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좀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벌써 이제 한도가 다 찼더라고. 연말까지 해결 못하면 부도를 걱정해야 합니다. 저희 지금 일단 국세하고 4대 보험도 지금 다 미납 상태죠. 12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 과제로는 문화재청과 약속한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이 꼽힙니다. 당초 32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2025년 말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땅을 다 팔아도 412억 원 적자인데다 강원도가 대신 짓지도 못합니다. 만약 무산된다면 신뢰 타격은 물론 유적 방치 비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기한을 넘기더라도 결국은 문화재청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난제들의 해법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에도 연어가 잡히지만 우리가 먹는 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한 대서양 연어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서양 연어 알을 수입해 부화한 뒤 강원도의 민물과 바닷물에서 키우는 스마트 양식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부화해 1년이 채 되지 않아 10cm 정도 자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다른 수조엔 4년 전 부화해 1m가량 큰 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제 또는 횟감 등으로 많이 먹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스마트 양식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춘천의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민물,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각각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수조에 있는 연어들은 지난 2018년 부화한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알에서 갓 부화한 작은 연어부터 마리당 10kg이 넘는 큰 연어들까지 다양한 연어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연어를 동해안에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어 질병 백신 개발과 육종 개량 프로그램, 연어와 부산물을 활용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안전하게 키운 연어에 대한 산업화가 기대됩니다. 양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서양 연어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외화 유출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대서양 연어는 환경부로부터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돼 있어 단 한 마리도 바다에 방류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오직 실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가 끝나면 연어들은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올해 수백 마리의 연어가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연구 후에 이제 전량 폐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원 산업이 2천억 원을 투자해
양양군 일대에 1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연어사업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가 인근에 2024년까지 대규모 연어산업단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연어의 연구 성과가 국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답례품 선정 절차는 촉박하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절실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기부액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줍니다. 기부금은 고스란히 지자체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도내 지자체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하지만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강원도와 도내 7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답례품으로 무엇을 줄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답례품 납품업체 공모기간도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2월 9일자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민도 뒤따라야 합니다. 경쟁적으로 답례품 범위를 넓히다 보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겹치는 품목이 많아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제약이 많은 것이 걸림돌. 향후에 같은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할 수 없고 개별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한 홍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량동면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내가 이 지역을 고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아이템과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해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형 공공주택이 잇따라 건립됩니다. 강원도는 태백 시유지를 활용해 황지지구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해 2026년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와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 덕포지구에는 102세대, 홍천 북방지구에도 80세대를 각각 지어 2025년 완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선군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선군은 정선아리랑 가사가 유래된 열양면 아우라지에서 높이 5.5m, 폭 1.48m의 아리랑 비를 세우고 오늘 오후 기념비 건립식을 열었습니다. 정선아리랑 소리명장 이춘희, 김남기 선생은 기념비 건립식 퍼포먼스를 여는 데 이어 아리랑 센터에서 소리 공연을 펼쳤고 또 양방원, 나윤선, 남상일 소리꾼의 공연과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1명으로 지역별로는 강릉 334명, 속초 109명, 동해 97명, 삼척 55명, 태백 50명, 양양 37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1만 6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1,557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오늘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확산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항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낙산항 동쪽 7.4km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520cm, 무게 1200kg가량으로 해양보호 생물종에 해당되지 않고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없어 위판됩니다.
강릉 지역에서 2023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재단은 오는 17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입시 전문가를 초청해 수능 성적 분석에 따른 입시원서 지원 전략 수립과 사전 예약자 50명에 한해 맞춤형 대입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 컨설팅은 오는 8일까지, 대입 설명회는 오는 16일까지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재단과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며 매매 수급 지수가 88.1까지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8.1로 2020년 6월 29일 87.3을 보인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또 최근 3년 지수를 살피면 지난해 2월 8일 기준 115.7까지 오른 뒤 지난 7월 4일 99.7로 100선이 무너졌고 11월 14일은 89.2로 9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올해 어항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동해 본부는 우선 호산항 어선 저반 대피시설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해 기상악화 시 어선 30척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